안녕하세요. 오늘은 염증성 질환 중에 가장 무서운 질환이 골수염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골수염은 주로 외부의 심한 충격이나 교통사고, 때로는 면역력이 현저하게 떨어져 있을 때 많이 발생하는데, 저 역시도 54년 전에 제 오른팔에 처음 골수염을 앓았어요. 오늘 골수염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내용은 제가 어렸을 때 골수염이 발생하면서 겪었던 증상 위주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16살 때 오른쪽 팔에 처음 골수염이 시작됐는데, 처음에는 골수염이라는 것도 몰랐고 몸살 감기처럼 온몸에 열이 심하게 나면서 전혀 움직일 수 없을 정도로 고통이 심했어요. 처음에는 몸살 감기인 줄 알고 몸살 감기 약을 먹었는데 전혀 차도도 없고 열도 내리지 않고 또 전혀 먹지를 못했어요. 너무 심하게 앓았기 때문에 학교도 못 가고 밤에도 잠을 못 잘 정도로 고통이 심했어요. 그런 상황에서도 몸살 감기 약만 계속 먹었지만 전혀 차도가 없고, 또 오른쪽 팔이 열도 심각하게 나면서 팔을 전혀 움직일 수 없을 정도로 고통이 심했어요. 통증이라고만 생각하고 침도 맞아 먹고 그런데도 전혀 차도가 없고, 그런 시간이 한 2, 3개월 정도 있어요. 그동안 학교도 전혀 못 가고 먹지도 못하고 열도 내리지 않고 증상이 심해지니까 덩어리까지 쏟는 상황이 됐어요. 2, 3개월이 지나간 과정 속에서 오른쪽 팔이 멀게 부어오르고 팔은 아예 움직이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에서 이거는 간단한 통증이 아니구나 생각해서 큰 병원을 갔어요. 큰 병원 가서 검사한 결과는 골수염이고 지금 당장 수술하지 않으면 큰일 난다고 검사 결과 놓고 바로 수술했는데, 수술 외에는 좀 안정이 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한 1년 정도 시간이 흘렀는데, 1년 후에 다시 초기에 나타난 증상보다는 심각하지 않아도 활동도 할 수 있고 먹는 것도 큰 불편함 없이 먹었는데, 오른쪽 팔이 초기에 발생했던 증상과 비슷하게 다시 재발했어요. 재발한 후에 팔은 전혀 못 움직이고, 그래도 증상이 심하지 않으니까 학교 다니면서 일상생활을 계속했지만 통증도 심해지고 부기도 심해지고, 그런 시간이 한 20일 흘렀는데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다시 또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해보니까 골수염이 다시 재발한 상태였고, 조금만 늦었으면 팔을 자를 뻔했다고. 그 얘기 듣고 바로 수술했고, 수술한 후에 다시 또 1년 정도는 안정적으로 편안하게 생활했어요. 그런데 또 1년 후에 또 똑같은 자리에서 재발해가지고 그때도 역시 팔이 툭툭 붓고 팔 자체를 움직이지 못할 정도로 고통이 심했는데, 그래도 처음에 발병했을 때보다는 증상이 심하지 않았어요. 병원에 가서 다시 재수술을 했는데 2년 동안 총 3번 수술했어요. 수술하고 나서 그 뒤로 11년 동안 별 문제 없이 잘 지냈는데 29살 때 다시 재발했더라고요. 그때는 내가 출간해서 기도하는 중이었기 때문에 움직일 수가 없었고, 병원에 가서 수술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는 있었지만 기도를 그만둘 수 없어서 차일피일 시간을 미뤘는데, 그 과정에서 팔이 퉁퉁 붓고 전혀 움직일 수 없었고 수술도 못 들고 밤에 잠을 못 잘 정도로 너무 고통이 심했는데, 그때 당시에 제가 한참 몸에 넣는 사암오행침이라든가 은양오행 치료법, 기형팔명 치료법 등을 연구하고 임상하면서 공부하는 과정이었어요. 그런 과정 속에서 이 자성요법도 알게 됐는데, 침이나 쑥두모로는 이걸 전혀 치료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통증도 잡을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나노자석으로 통증만이라도 제거하면서 기도를 맞췄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 나노자석을 제가 알고 있는 보살법으로 치료를 했어요. 처음에는 이 나노자석이 골수염을 절대 치료할 수 없다는 그런 생각이 있었고, 다만 통증만이라도 없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제가 알고 있는 보살법으로 치료를 시작했는데, 갑자기 자석의 부위가 터지면서 염증이 쏟아지는데 염증이 줄줄 흐를 정도로 심하게 나왔어요. 이 팔이 완전히 퉁퉁 부은 상태였으니까 그 안에 전체 다 염증이라고 해야 되겠죠. 근데 이 나노자석을 띄면은 염증이 멈추고, 또 이 나노자석을 대면은 염증이 줄줄 흐르는데 겉옷이 흉측하게 절 정도로 염증이 많이 나왔어요. 그 뒤로는 나노자석으로 치료하면서 나노자석 위에 솜을 두껍게 대고 솜이 젖으면 다시 바꾸는 식으로 계속 치료를 진행했는데, 이 나노자석으로 치료하는 과정 속에서 심각했던 통증도 부드러지는 걸 느끼고 약해지는 걸 느끼게 되니까 더 열심히 치료를 했어요. 하루 24시간 이 나노자석을 띄지 않고 계속 진행을 했는데, 그 과정에서 염증은 계속 줄을 흘러내리고 또 퉁퉁 부었던 팔이 조금씩 정상으로 돌아가는 걸 느꼈어요. 그 과정이 한 2, 3개월 정도 흘렀는데, 나중에는 퉁퉁 부었던 팔도 정상으로 가라앉고 통증도
거의 없을 정도로 완전히 다 잡혔어요. 또 염증이 나오던 구멍도 서서히 좁아지면서 심각하게 나왔던 염증량도 줄고 나중에는 피부름이 나오고 지물이 나오면서 서서히 그 과정이 한 3개월 정도 흘렀는데 그렇게 해서 딱 아물었지만 골수염이 발생했을 때 그 고통이 너무 심했기 때문에 한동안은 이 나노자석으로 치료를 계속 진행했어요. 그렇게 해서 완전히 마무리되었다는 생각이 들었을 때 이 나노자석을 떼어내고 치료를 했는데 처음에는 고통을 심하게 줬던 골수염이 치유되고 또 기도도 잘 마무리했다는 안도감이 상당히 크게 들었는데 2, 3년이 지난 후에 이 나노자석으로 골수염을 치료하는 원리를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무서운 원리가 숨어 있더라고요. 염증 자체가 본래 뻑뻑하고 자연스럽게 빠져나오기 어려운데 이 나노자석을 대면은 뻑뻑했던 염증이 묽게 분해하면서 뽑아내고 또 나노자석 치료법을 중단하면은 염증이 안 나오고 하는 과정이 계속해서 반복되었다는 것은 이 나노자석을 골수염이 발생한 부위에 집중해서 집중적으로 치료하게 되면은 염증까지 묽게 분해해서 뽑아내버린다는 원리를 알게 되었고 그때부터 이 나노자석 치료법을 집중적으로 연구하게 되었고 이 나노자석 치료법을 누구한테 자문을 구할 수도 없고 누구한테 문의를 할 수 없기 때문에 혼자서 연구하고 또 임상하고 공부하면서 치료법을 하나씩 터득해 가는 과정이 있었는데 그 과정 속에서 수많은 시행착오가 있었고 치료법도 수십 번씩 바꾸면서 치료법을 연구해왔어요. 그렇게 해서 세상에 없는 독보적인 치료법을 개발하게 되었고 2001년도에 엄격한 GMP 심사를 거쳐서 의료용으로 적합 판정을 받고 시학청에 정식으로 의료기구로 등록을 했어요. 그 뒤로 특허청에 발명 특허 3개를 내고 또 제가 오랫동안 연구하면서 개발한 치료법 책도 쓰게 됐습니다. 그 뒤로 지금까지 수많은 골수염 치료해드렸어요. 병원에서 골수염 판정을 받고 수술을 해야 되는데 수술도 하지 않고 바로 이 나노자석으로 치료하신 분들도 계시고 또 재발해서 병원 수술환자 잡아놓은 상태에서 수술하지 않고 이 나노자석으로 완치까지 치료하신 분들도 많이 계시고 증상이 심하신 분들은 50번, 60번까지 수술을 하셨다는 분도 봤어요. 그런 분들은 병원에서 수술하는 게 질려가지고 이 나노자석으로 치료해서 완치시킨 사례도 있었고 또 어떤 분들은 증상이 심각하게 진행된 분들은 병원에서도 더 이상 수술할 수 없다는 판정을 받고 다리를 절단해야 된다는 판정을 받은 후에 다리를 절단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나노자석으로 치료해서 완치시킨 사례도 많이 있습니다. 제 홈페이지에 보시면 병원에서 절단하지 않고 이 나노자석만으로 치료하신 분들 중에 몇 분의 치료 사례를 사진과 함께 올린 게 있으니까 살펴보시면 이 나노자석으로 아무리 심각한 골수염도 완치까지 진행시킬 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될 수 있을 겁니다. 나노자석의 골수염 치료법 원리는 염증만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고 염증이 발생한 주변 근육 조직이라든가 신경 조직을 다 파괴시켜버려요. 또 뼛속이 연탄재처럼 구멍이 많이 나 있거나 또는 염증이나 항생제 등의 독성을 인해서 뼈가 새카맣게 변하는 경우 그런 경우는 병원에서 수술하는 과정에서 다 제거해버렸는데 그렇게 수술하는 과정에서 2차, 3차에 파괴가 발생하면서 또 재발하게 되고 또 재발하는 문제가 끊임없이 반복되는 문제가 발생해요. 근데 이 나노자석 치료법은 아무리 심각하게 괴사된 근육 조직이라든가 뼈 조직까지도 다시 재생시키면서 치료하는데 뼈 조직이 새카맣게 변할 정도로 심각하게 괴사된 경우도 이 나노자석으로 6개월 정도 치료한 후에 병원에 가서 검사해보면 새카맣게 괴사된 뼈가 정상적인 뼈로 다시 바뀌었다고 검사 결과가 나오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 정도로 골수염이 발생한 부위에 염증을 다 제거를 해버리고 또 염증이 발생한 주변에 독소라든가 노폐물을 분해해서 제거를 해버려요. 또 이 나노자석에 파동 에너지가 체내 7 내지 8cm 뚫고 들어가면서 독소나 노폐물, 염증을 다 분해해서 제거해버리는데 뼈까지도 다 통과를 하게 됩니다. 뼈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조골세포를 강하게 활성화시키고 골밀도를 강화시키고 골 강도까지도 강화시켜요. 그 과정에서 뼈 속에 쌓여있는 독소나 노폐물, 구석구석 쌓여있는 염증까지도 다 분해해서 제거해요. 그렇게 해서 이 나노자석이 무서운 골수염을 완치시키는데 이 나노자석으로 골수염을 다스리면 병원에 가야 할 이유도 없어져 버리고 또 수술할 필요도 없어질 정도로
평생 동안 골수염의 고통에서 많이 벗어날 수가 있어요. 저 역시도 3번 수술한 후에 지금까지 52년 동안 단 한 번도 골수염 때문에 약을 먹거나 병원에 가거나 수술하지도 않고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아마 이 나노 치료법을 제가 몰랐다면 저 역시도 이 팔을 지금 좀 잘랐어요. 팔의 뼈 조직은 다리의 뼈 조직보다도 더 약하기 때문에 분명히 잘랐을 겁니다. 지금쯤은 오른쪽 팔 없이 인생을 살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을 거예요. 저는 골수염 하나만 놓고 봐도 이 나노자석을 깊이 있게 연구하고 또 지금까지 제 몸을 이 나노자석 하나만 가지고 관리하면서 병원도 가지 않고 수술도 하지 않고 어떤 질병으로도 고통받지 않고 지금까지 살아온 것에 대한 큰 자부심과 한편으로는 이 나노자석에 대한 상당히 큰 고마움을 갖고 있어요. 골수염으로 고통받는 분들 중에 초기 증상이든 만성 골수염으로 수술하신 분이든 병원에서 절단해야 된다는 판정을 받은 분이든 어떤 분이 전혀 상관없이 이 나노자석으로 골수염을 치료하시게 되면 앞으로 평생 동안 남은 여생 동안 병원에 가거나 수술하거나 골수염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일은 절대 발생하지 않을 겁니다. 52년 동안 수술하지 않고 병원에 가지 않고 건강한 삶을 산 제가 산 증인이고 그 이후에 지금까지 39년 동안 골수염 환자분만 해도 수많은 분들을 다스려드렸고 다 완치까지 진행시킨 사례가 이 나노자석의 골수염 치료법의 증인이라고 볼 수 있어요. 어떤 분이든 어떤 체질이든 전혀 상관없이 똑같이 진행이 되고 똑같은 치료 결과를 얻을 수 있으니까 제 홈페이지에 골수염 치료 후기를 살펴보시면 앞으로 골수염 때문에 병원에 가서 수술해야 되는지 아니면 이 나노자석에 의지해서 평생을 건강하게 살아야 되는지 판단하는데 상당히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오늘은 이 나노자석 하나만 가지고도 염증성 질환이 가장 무서운 질환인 골수염을 어렵지 않게 치료할 수 있는 치료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